안녕하세요. 역사문화 현장을 찾아가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생생역사 토크입니다. 2021년 생생역사 토크는 8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창균 전 연세대 박물관장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 주제가 구석기 동굴의 비밀이라는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들려주시게 될까요? 네, 오늘은 정선 매둔동굴 그리고 제천 전말동굴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가서 두로봉 유물을 생생하게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동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 동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곳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매둔동굴입니다. 매둔동굴 앞으로는 이 지장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 지장천은 사철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죠. 그러한 입지 조건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근래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동굴의 그 규모는 길이가 약 한 30m, 그리고 너비와 폭이 한 8m.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선사시대의 동굴 가운데에서는 가장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입지 조건이 아주 뛰어난 곳,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막집을 짓고 살거나 동굴에서 생활했다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왜 동굴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또 하나의 동굴에는 몇 명이 생활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쪽 그 강원도 지역에는 그 동굴 석회암지대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그런 데에는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동굴에 살다 보면은 동굴이 비바람을 막아주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올 수 있는 거를 방지해 주겠죠. 특히 이제 이 동굴 앞에는 이 지장천이 흐르고 있어서 자연히 위험한 동물들이 올 수 있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즐겨 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몇 명이 살았는지 그건 우리도 알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매둔 동굴을 직접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동굴이 저렇게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는 2015년부터 그 강원도나 또는 그 충청북도에 있는 그 석회암지대의 동굴을 한 수십 군데를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6년 6월에는 여기에서 한 1.5km 위에 있는 그 피난동굴을 조사를 했는데 봤는데 거기서는 뭐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크게 실망을 하고 이제 마을 사람 몇 번을 만났는데 마을 사람 그분 하는 말씀이 저기 가면은 큰 굴이 있다. 거기를 한번 가봐라. 해서 여기 오게 됐죠. 보니까는 요 입지 조건이 동굴의 크기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이제 간단한 시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좋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2021년 올해까지 모두 6차례의 이제 발굴 조사가 이 동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그럼 대표적인 발견된 유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구석기 시대 이제 동굴에서는 석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뼈모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발견하기를 기대했던 사람뼈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교수님, 그물추는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물로 알고 있는데요. 구석기 동굴에서 발견되었네요. 그렇죠. 아주 제가 기다렸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구석기 시대 하면은 사냥 채집을 얘기하고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 유럽이나 근동지방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그 예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 후기 구석기 시대에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낚싯바늘, 그다음에 그 작살,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그물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후기 구석기 시대에 들어가면은 삶의 유형이 바뀌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짐승도 사냥하고 식물도 채집을 하고 그다음에 어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던 것들이죠. 우리가 그물추 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거 생각할 것 같지만은 이 그물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얼마만큼 기술이 혁신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물고기를 잡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당에 가면 식단이 있죠. 네, 그 네. 식단에 물고기가 한 줄 더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다시 얘기해서 먹거리의 선택이 그만큼 넓어졌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생계 방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그물추, 특히 이 매듭동굴에서 나온 그물추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정선 매둔 동굴을 보고 이제 오후에 바로 이제 제천에 있는 전말 동굴을 왔는데요. 아침에 봤던 그 정선의 매둔 동굴하고 여기 있는 그 전말 동굴은 생김새도 다르고 그다음에 전말 동굴 같은 경우는 산속에 있고 정선 매둔 동굴은 강가에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우리가 그 매둔동굴에서 본 것처럼 그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는 데는 네.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해발 한 430m에 있고 강은 흐르지 않지만은 이 산 전체가 아마 그 미로의 동굴로 뚫려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그 낮은 동굴, 그리고 여기에서도 1년 내내 물을 공급하고 이 물이 과거에는 이 아래 동네에 사는 전말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 물이 공급이 잘 되는 이 지역을 선택을 했고 네. 또 여기는 동굴이니까 뭐 구석기사 사람들이 딱 알맞겠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올라오는 길에 표지판을 보니까 코뿔소 뼈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코뿔소가 살았나요?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코뿔소만 살았던 게 아니라 하이에나도 살았고 또 원숭이도 살았었어요. 정말요? 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과거 구석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후가 지금과 같지 않았고 많은 변화를 거쳤다라는 네.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코뿔소 뼈가 나온 데는 여러분도 교과서에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상원 검은모루,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양 금굴, 네. 그리고 청원 두루봉 음. 동굴 등이 있는데 그쪽에는 따뜻한 환경에 어울려 살았던 쌍코뿔소, 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살았던 코뿔소는 서늘했던 환경에 살았던 그 털코뿔소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곳에서는 사람의 뼈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뼈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 구석기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가장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인류 화석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과거의 인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실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행운은 아무한테나 안 옵니다. 아까 우리가 매둔동굴에서 봤던 것처럼 네. 거기에서도 사람 뼈는 안 나왔지만 석기도 나오고 뼈연모도 나와요. 아, 또 네. 그 밖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당시 사람들이 석기를 가지고 고기를 발라 먹으면은 거기에 칼자국이 나오겠죠. 아, 뼈예요? 뼈에 네, 칼자국이 네, 네, 나와. 네. 그런 걸 이제 과학 분석을 통해서 아, 여기에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생활 흔적이나 뭐 네. 그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거군요. 또 이제 이 전말동굴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숯이 많이 남았어요. 숯, 나무로 숯. 네네. 물론 이제 화재가 발생이 돼서 자연으로 네. 숯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다량으로 네. 작은 숯 조각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이 켰다. 당시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불을 이용해서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을 제대로 피우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을 지녔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럼 교수님, 굴이 규모가 이렇게 입구나 이런 게 상당히 작은데 이 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나온 석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는 석기를 제작했던 곳이 아니라 주로 잡아온 짐승들을 뭐 발라먹는다든가 또는 불을 이용해서 뭐 요리를 해먹는다든가 주로 그런 생활에 어울렸던 삶이 여기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곳 전말동굴이 다른 동굴과 다른 뭐 중요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특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죠. 이제 그 1966년에 그 상원 검은머리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쌍꺼풀소, 하이에나, 원숭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죠. 네, 네. 그런 소식이 1970년대 초에 한국에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남한 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동굴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손보기 박사님이 네. 이 동굴을 조사를 했고 여기에서도 그런 동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연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한된 지역에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들이죠. 네, 우리는 지금 충북대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청원 두루봉동굴에서 나온 다양한 종류의 동물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굴에서 동물의 뼈가 많이 발견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박물관에 와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동물의 뼈를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유독 사슴의 뼈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점에 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쌍꺼풀소, 또 하이에나, 또 호랑이, 뭐 그 밖에 그 원숭이 뼈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그 사슴뼈가 눈에 띄거든요. 아무래도 그 사슴은 다른 그 사나운 맹수에 비해서 아마 잡기도 좀 수월했을 거고 또 그리고 그 이 사슴뼈에서 얻어지는 뭐 고기라든가 또는 가죽 또는 그 뼈를 가지고 만드는 이제 어떤 뼈모라든가 또는 뿔을 가지고 만드는 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슴을 그 즐겨 사냥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또 큰 동물을 잡을 때는 어떤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 사용한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 형태만 갖고는 알 수는 없고 그 석기에 남겨진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국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큰 동물을 잡았을 때 사용했던 도구들 또는 이제 작은 짐승에 고기를 바르거나 또 뼈를 다듬거나 또는 이제 가죽을 다듬는 데 쓰인 그 도구들은 서로 그 형태도 틀렸고 기능이 이제 달랐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냥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창과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쓰이고 그리고 기술이 좀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는 아마도 그 화살촉과 같은 그러한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주택박물관 신광주 관장님과 함께 고구려 토목기실의 보고, 임진강변의 고구려 성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를 요 돌을 우리가 이제 모루라고 불러요. 모루에 요 자기가 깨고자 하는 돌을 올려놓고 그거를 요렇게 망치로 내려칩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떼면은 제가 뗀 것처럼 여기 이제 호미파이잖아요. 여기도 호미파이예요. 여기에 이제 그물을 이제 이렇게 엮어서 요거를 이제 그물추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석기 시 사람들은 그런 돌이 깨지는 원리를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이용하고 있었죠.